이번 4차 시에는 차별화를 만들어서 충성 고객을 창출하는 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모두 다 겪고 있는데요. 진정성 있게 환자 관리를 잘한 병원이라면 지금의 어려움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병원에는 이렇게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영양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전보다 환자가 굉장히 개성 있고 또 다양해지고 또 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도 진료 과목인데도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환자들도 있고 쇼핑을 하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예민하거나 또는 처음에 진료했던 확정된 금액으로 좀 더 추가 비용이나 추가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는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또 소독이나 멸균들도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 씹고 또 평생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으로 오는 환자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병원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 수는 계속 이렇게 환자 수는 감소하고 의사 수는 늘어나고 개원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가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예전보다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많고 또 고정 지출이 커져서 이런 순이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라고 또 불만을 털어놓는 병원들도 또 많습니다. 자, 이렇듯 제가 강남권에서 많이 병원들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미 환자가 내원했을 때 28개의 치아를 다 갖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실장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만큼 인식들도 많이 변하고 병원도 많이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비보험에 대한 환자가 감소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도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안과 원장님하고 이비인후과 원장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받았어요. 대화 중에. 요즘 치과계는 어때? 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들이 다른 과에 계시는 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치아는 28개잖아. 우리 안과에 눈은 2개야. 귀도 2개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대화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제 기간 안에 못 쓰고 다시 재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폭만 조금 더 넓히면 더 많은 환자층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로 전환되어 있던 그런 추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지만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즉 고령화 시대로 우리가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급여화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는 문턱을 조금 더 낮춰서 많은 연령층들, 즉 노인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라인업부터 시작해서 삼성생명, 하나, 롯데 이렇게 치과 사보험들이 대기업들이 치과계에 들어오면서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 마찬가지로 혜택들을 주고 있으니 하루에 정말 1,500명, 2,000명씩 가입하는 이런 치과 사보험에 우리들이 또 마찬가지로 환자들이랑 편안하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디지털 장비나 효율적인 많은 시스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는 진료에 집중을 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체계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의 인식도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즉, 큰 돈 들기 전에 내가 미리미리 가서 예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하나는 우리 병원이 좋아 라고 하면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거나 소개를 또 해주시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들도 많이 생각들이 좀 변하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관리 체계만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다양한 환자의 군들의 대상자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병원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혹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주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환자를 상담을 할 때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고, 즉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남녀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컴플레인 환자, 예민한 환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좀 분리를 하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치밀해지고 조금 더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의 주체가 수동적인지 조금 더 능동적인지 또는 우리 병원에 왔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 오시는 분이신지 덴탈 IQ가 좀 더 높은지 아니면 병원의 경험이 별로 없으신지 어떠한 것에 제안을 했을 때 표현이 조금 더 적극적인지 아니면 소극적인지 비용을 본인이 내는지 아니면 가족분들이 내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 우리가 좀 분리를 해서 맞춤형으로 환자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환자는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나눴잖아요. 임플란트 환자 또는 교정 환자, 신경치료 환자, 보철 환자 이렇게 진료별로 아주 단순하게 나눴으니까 아마 5가지로 뿐이 나눌 수가 없지만 자, 임플란트 환자 중에서도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들, 성인들 이 진료별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층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폭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플란트 환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만성질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될까? 그리고 노인분들은 어떻게 임플란트를 설명을 하고 주의사항을 하고 정기코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까? 그래서 이런 진료별로 여러 가지 층들을 나누는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할 수 있겠다. 또는 질병으로도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치 시에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나 아니면 구취가 나는 원인들을 발견을 하고 또 제안을 해주는 거 또는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앞으로의 병원과 환자분이 이런 약속을 합시다 라고 해서 관리 체계를 조금 더 동기부여를 주거나 임플란트를 한 경우, 교정을 한 경우, 보철이 많은 경우 너무나 다양한 경우에 환자들을 매니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임플란트 진료별로 환자, 교정 환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한 다양한 층들, 연령층들 그리고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환자를 매니지한다면 정말 전화에 불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문자에 정말 매일매일 보내야지 되는 문자도 정말 많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환자와 소통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대면으로 저희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이야기하는 그런 병원 내에서의 대면 서비스, 소통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청각적인 소통입니다. 모든 환자는 어저께 왔던 모든 환자는 다 구안이잖아요. 그러면 유선을 통해서 이런 전화기를 통해서 환자가 예약을 요청을 할 때도 있고 또 예약을 옮겨달라고 할 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또 비용이나 또는 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이런 청각적인 소통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에 진료를 받았던 모든 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문자이죠. 정기검진, 해피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병원에 대한 정책과 이벤트, 홍보를 보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문자가 굉장히 편리하고 빠를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 병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조금 더 병원에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했던 커뮤니케이션에는 비언어가 너무 중요할 것 같죠. 아이 컨택을 하고 조금 더 몸을 환자랑 공감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거나 또는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거나 대신에 청각적인 소통은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환자의 니즈를 캐치를 해서 그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전자차트에는 자동 문자가 다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 중에 문자를 보내지 않는 의료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를 받고 우리 병원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에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 신환한테 보내는 문자 또는 구안 관리를 위한 문자나 또는 수술 환자에 대한 문자 발송 또는 매달 우리 병원을 좀 잊지 마세요. 본인이 받았던 이런 보철은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내에 대한 문자들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 이런 세 가지가 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환자 관리에 대한 내부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가, 즉 예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약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는 신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은 마련이 되어 있는가, 미내원과 또는 미동의와 또는 브로큰 환자와 정기검진 환자에 대한 전략들은 가지고 있는가, 이 예약창 하나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다 모든 전 직원들이 공감하고 참여해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마련을 했는가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환이잖아요. 자, 신환은 누구의 소개로 직접적으로 워킹으로 걸어오기도 하시지만 처음에 병원을 소개를 받았을 때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보고 또는 블로그도 보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다가 직접적으로 전화도 한번 해보죠. 비용이 얼마예요? 아니면 오늘 야간에 갈 수 있나요? 또는 그러면 여기 위치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고객이 문의를 하는 것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답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가? 신환이 그냥 정보만 듣고 끊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예약으로 전환하고 예약으로 전환되었던 환자가 내원으로 전환을 시키고 내원을 전환했던 환자가 정말 동의까지 시켜준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 역량들을 각자의 팀들에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자차트 맨 위에 보면 예약 이행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그냥 통계라고만 보지 마시고 예약창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것을 예약을 조금 더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부도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전에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부도가 난 사람들은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오늘의 예약창은 바로 매출창과 똑같거든요. 우리의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일할 만한 기회를 주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약창, 그 다음에 부도율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는 지키고 또는 이런 데 특별한 자신만의 역량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데스크는 데스크의 역량,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전화 받는 사람들의 세일즈 역량과 가장 기분 좋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적인 화법들, 그러니 대면과 비대면을 조금 더 나누어 놓고 진료와 서비스에 대한 화법들을 조금 더 우리가 스터디한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환자를 관리를 할 때 이 세 가지로 관리를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신규 환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처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경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길 수 있는 것들, 또는 SMS로 상담할 수 있는 카톡이나 또 요즘엔 네이버 예약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신규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있을까? 또는 오지 않았던 또는 부재 중이었던 환자를 언제까지 팔로우업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예약률 관리입니다. 이런 예약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약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와야지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지 않았던 사람들, 변경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지켜보십시오. 자, 또 하나, 매번 와야지 되는 재구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로얄티 있는 환자들, 즉 진료가 끝난 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떠나가거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받지 못해서 이미 이제 관리가 좀 더 소홀해졌던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내원을 시키고 또는 어떻게 하면 사후 관리에 대한 것들을 이슈를 만들어서 통화를 할지 또는 알려줄지 또는 안내해줄지 이러한 정책들을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환자 관리는 이런 세 가지. 첫 번째, 신규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그러면 예약된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또는 매번 재구매를 일으키기 위한 구한 관리, 구신한 관리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6가지로 제가 한번 해결 방안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런 진료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러니까 수가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안에 저는 브랜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런 진료비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내부의 모든 임상과 서비스 레벨을 좀 올려야지 되고 또 그 올린 것들을 환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줘야지 되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진료라고 하더라도 또는 똑같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올 때마다의 강력한 그런 경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18,000개의 병원은 모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교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보철, 치주, 엔도 다 진료 과목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딩을 만들고 또는 환자들한테 차별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 있는 똑같은 것을 하는 행위나 과정들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만들지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니지하고 그것을 소통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